소공으로 취업하기, 중개법인과 개인 중개사 사무소 어떻게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소위 말하는 1층 부동산과 2층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개법인 3군데 면접 봤던 후기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흥분월 부동산에 놀러온 애들맘입니다. 오늘은 중개법인과 개인 중개사 사무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취업하시려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취업 가능한 중개사무소에는 중개법인과 개인 중개사 사무소가 있습니다. 중개법인과 중개사 사무소, 뭐가 다를까요? 쉽게 얘기해서 1층 부동산과 2층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개법인은 서울, 특히 강남에 많이 있는데요. 서울에 살고 있지 않는 저는 좀 쉽게 접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또 개인 중개사 사무소와는 어떻게 다른지, 제일 중요한 급여 부분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서 제가 직접 3군데 이력서 넣고 면접 보고 왔습니다. 3군데의 법인 특징을 얘기하자면 편의상 A, B, C라고 얘기하겠습니다. A 중개법인은 이름만 말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 대표님은 책도 많이 쓰시고 TV 출연도 많이 하셔서 아마 말하면 금방 아실 수 있는 곳입니다. B 중개법인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대표분도 굉장히 젊으신 분이었어요. 제 또래였던 것 같아요. C 중개법인은 외국계 부동산이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체인점 중에 한 곳이었어요. 3군데 공통점은 첫 번째는 강남구에 위치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상가를 매매나 임대차 거래를 하고 B사 빼고는 빌딩 거래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A사는 이미 많이 알려졌고 업무 체계도 많이 잡혀 있고 어느 정도 부동산에 대해서 경험도 있고 지식이 있는 분들이 일하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초보자가 입사해서 일을 배운다기보다는 좀 경력자가 실무를 좀 더 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B사는 제가 면접 보는 날 저 말고도 한 5분 정도 면접 대기를 하고 계셨어요. 여기는 중개업을 배운다기보다는 TM으로 하는 영업을 좀 더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C사는 물건 작업부터 영업, 중개, 스킬까지 배울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면접 볼 당시에 제가 막 면접 보시는 분들께 막 질문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대래 제가 회사를 면접 보듯이 그렇게 막 질문을 했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중개법인에 입사를 하게 되면 일을 어떻게 배우고 일은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에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보통은 팀에 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입사를 하면 팀에 배정이 되고 팀장에게 일을 배우는 시기더라고요. 사무실이 주 거래하는 지역에 대해서 상권 분석도 하고 지역 분석도 하고 그런 식으로 수습기간으로 일을 배우는데 보통 한 3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급여 부분 같은 경우에도 팀장이 지급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큰 회사 같은 경우는 팀이 여러 개 있으니까 이제 팀장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가 팀장이 되는 격이겠죠. 보통 비율은 5대5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 들어가서는 돈을 그렇게 많이 벌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만큼 벌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적응하고 하느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중개사 사무소도 이 부분은 좀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팀은 몇 팀이 있나 물어봤는데 그 몇 팀이라고 정확하게는 말할 수가 없는 게 이게 한 명이 있어도 그냥 내가 팀장이다 하면 그게 팀이래요. 면접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렇게 개인 부동산들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중개법인이지 않나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팀끼리 이제 공동 중개를 하는 일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개인 중개사 사무소랑 좀 그런 거는 비슷한 것 같고 팀에서 팀끼리 공동 중개를 하는 일이 많고 그리고 또 팀끼리 물건 싸움도 좀 치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개법인은 이렇게 좀 팀끼리
그 물건을 공유하고 이렇게 오픈을 잘 안 한대요. 그래서 좀 폐쇄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물건 때문에 싸우는 일도 많다고 해요. 제가 봤던 세계 중개법인 회사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A사는 부동산 중개도 중개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부동산 보는 눈도 키우고 이제 부동산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거죠. 그것도 키우고 이제 개인적인 중개 업무도 배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B사는 온전히 영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회사 매출이 날수록 이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부분을 초점이 가장 맞춰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C사 같은 경우에는 A사와 비슷해요. 부동산 중개업도 스킬도 배울 수 있고 영업 스킬도 배울 수 있고 부동산 보는 눈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A사와 C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똑같이 부동산 눈도 키우고 이제 중개업 스킬도 배우고 영업 스킬도 배우는데 A사는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경험도 있고 지식도 쌓였다 하면 나 자체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맞는 것 같고 C사는 내가 이런 중개업 영업에 대해서 기술도 배우고 부동산 부분은 눈도 키우고 싶어. 그리고 나도 강남에 한번 입성을 하고 싶어. 근데 내가 당장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중개업, 영업 이런 걸로 어느 정도 투자금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C사가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중개법인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봤던 3개의 그 중개법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3사 모두 마지막에 궁극적인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강남이라는 특수성도 있겠지만 한 건이라도 거래가 성사가 되면 거기서 오는 중개 보수를 통한 금전적인 면을 가장 큰 매력이라고 다들 말씀하시긴 하더라고요. 제가 면접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A사에서 그 면접 보셨던 분이 하셨던 말씀인데 이 분야에서 20년을 일하셨대요. 근데 이 업에서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금전적인 면이라고 하시면서 이 업은 아무나 도전할 수 있는 업이지만 그만큼 아무나 포기하고 아무나 성공할 수 있는 업이 아니라고 딱 세기를 박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딜 가나 상위 30%만 금전적으로 매력이 있고 그 밑에 30%는 그냥 먹고 살 정도, 그 밑에 40%는 들러리식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그 30% 안에 들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그 30%가 되려면 성실함과 강한 멘탈밖에는 답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일하는 곳이 중개법인이든 1층 개인 중개사 사무소든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얼만큼 일을 배우려고 하는지 또 내가 얼마나 발로 열심히 뛰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또 면접 보고 느낀 건데 중개법인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거나 특별한 기술이 있다거나 한 것 같진 않더라고요. 꼭 중개법인에 들어가야지만 억대 연봉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1층 개인 중개사 사무소에 들어간다고 돈을 조금 버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도 확실히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1층 개인 중개사 사무소에도 면접을 보러 갔거든요. 1층 사무소에 입사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물건 정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물건 정리가 중개업의 기초이긴 하죠. 중개법인보다 확실히 1층 사무소는 중개업에 좀 더 초점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면접을 보고 나니 제 스스로가 무엇을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취업을 하게 될지 약간의 방향성이 잡혔다고 해야 될까요? 나는 일의 건수보다는 영업이 더 맞고 그리고 금액적으로 좀 더 큰 데를 가고 싶다 하면 중개법인이 맞는 것 같고 나는 중개업 쪽으로 좀 더 먼저 배우고 싶고 또 계약도 내가 몇 건 써보고 싶다 하면은 1층 개인 중개사 사무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개법인과 중개사 사무소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두 군데 분명 차이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기에 달렸다는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중심이 돼야지 회사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건 모든 직업 공통사항인 것 같아요.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배우고 싶은 곳이 어딘지 파악하고 선택하시면 금전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에게 맞는 회사를 선택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가볼게요. 지금까지 흥부놀부동산에 놀러온 애들맘이었습니다. 어린이는 놀이동산에, 불인이는 흥부놀부동산에 놀러오세요. 안녕!